청계천 복원 20주년 감동 사연. 이 감동을 함께 하실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계천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광경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제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청계천 징검다리 위에서 한 외국인 가족이 코리아 이즈 어메이징 이라고 소리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들리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청계천을 보러 한국에 온 겁니다. 한 유럽 할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물가에 앉아서 이게 바로 미래의 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청계천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던, 아니 가까이 가기도 싫어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사진 찍는 명소가 됐어요. 이게 단순히 한 하천의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청계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 땅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슴도 분명히 뜨거워질 겁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쯤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입구, 청계광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한국말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Beautiful, incredible, this is amazing.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들은 투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하고 있었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걸 해낸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라는 가이드의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유럽에서 온 듯한 젊은 배낭 여행객들은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중동에서 온 것 같은 가족들은 히잡을 쓴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을 따라 이동하며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청계천 양옆으로 늘어선 버드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맑고 투명한 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고 새들이 물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시커먼 콘크리트 고가도로, 그 밑에 깔린 낡은 복개 구조물, 매캐한 매연 냄새, 어두컴컴한 그늘, 그리고 그 밑으로 흐르던 검은 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청계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환하고 아름다운 청계천과 그때 그 음침하고 더러웠던 청계천이 같은 곳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코리아 이즈 그레이트라며 사진 찍는 이곳이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청계천을 처음 본 건 1972년이었을 거예요. 국민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동대문 시장에 가던 길이었죠. 그때는 이미 청계천이 완전히 복개되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고 빠르게 걸으셨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공기도 안 좋고 위험하다고 하시면서요. 고가도로 밑은 항상 어두컴컴했습니다. 낮인데도 가로등을 켜놨어요.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내뿜는 매연으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복개 구조물 틈새로 가끔 보이는 물은 시커먼 색깔이었어요. 뭐가 둥둥 떠다니기도 했고요. 무슨 냄새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좋은 냄새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코를 막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냄새였어요. 그때 서울은 그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서울은 너무 빠르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먹고 살 길을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왔고
도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에 급급했죠. 환경이니 자연이니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밥상을 차리는 게 급했던 시절이에요. 청계천은 그냥 가려야 할 흉물이었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들어서 차라도 빨리 다니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청계천이 언젠가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거라는 걸, 전 세계 도시들이 배우러 올 모델이 될 거라는 걸요. 어른이 되어서도 청계천은 제 기억 속에서 그냥 더럽고 낡은 곳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도 청계천 고가도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안전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낡아갔어요. 저는 그저 그게 당연한 서울의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계천은 원래 그런 곳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청계천 복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계천 쪽으로 가면 공사 중이니까 다른 길로 가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2005년 10월 1일 복원 공사가 끝나고 청계천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뉴스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게 진짜 청계천이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맑은 물이 콸콸 흐르고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서 발 담그고 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외국의 어느 관광지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외국 언론들이 청계천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2006년 CNN에서 청계천을 21세기 도심, 재생의 모델이라고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BBC는 환경 복원의 기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프로젝트라고 보도했어요. 미국 타임지는 청계천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프로젝트 10선에 선정했습니다. 일본 NHK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청계천을 집중 조명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청계천을 소개했어요. 저는 뉴스에서 그런 보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 청계천을 외국 언론에서 저렇게 크게 다루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 환경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이 청계천을 연구하고 배우러 한국에 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공무원들이 왔고 프랑스 파리시 도시계획팀이 왔어요. 일본 도쿄, 오사카에서도 전문가들이 왔고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서도 시찰단이 왔습니다.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 싱가포르, 두바이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청계천을 보러 왔어요. 통계를 찾아보니까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복원 이후 지금까지 100개국 이상 3만 명이 넘는 외국 전문가들이 청계천을 방문했다고 해요. 청계천을 모델로 해서 자기 나라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도시가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도시는 아예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자문을 요청했어요. 청계천 복원을 주도했던 한국 전문가들이 해외 컨설팅을 나가기도 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생님이 된 겁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 나라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거예요. 70년 전만 해도 선진국들한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들한테 우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청계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청계천을 찾는 연간 방문객이 처음에는 몇백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해서 최근 통계로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5% 이상이 청계천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과 함께 서울의 4대 필수 관광 코스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서는 청계천을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 20위 안에 선정했습니다. 롤리플래닛 같은 유명 여행 가이드북에도 청계천이 빠지지 않고 실려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에 청계천, 서울 스트림, 이런 해시태그로 올라온 게시물이 수백만 개가 넘습니다. 외국인들이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서 This is Korea. Korea is amazing. Seoul is the future.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낸 거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도심 한복판에 있던 복개 하천을 이렇게 완벽하게 되살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외국 도시들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교통 문제, 예산 문제, 주민 반대, 기술적 한계 등등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어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한 환경단체는 청계천을 21세기 도시 환경 복원의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UN 헤비타트는 청계천 복원 사례를 전 세계 도시들에게 소개하는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폐허였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됐고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당시 아프리카의 가나나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유엔과 미국의 원조로 겨우겨우 버티던 나라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이 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원조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대요.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에요. GDP 세계 13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외환 보유액 세계 9위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K-POP, K-드라마까지 우리가 세계 1위하거나 최상위권인 분야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몇 개나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해요. 겨우 70년 만에 이뤄낸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산업화를 이뤘으며 우리 세대가 민주화와 선진화를 동시에 달성했어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적이 맞아요. 불가능해 보였던 걸 해냈으니까. 청계천 복원은 바로 그 기적의 상징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덮어야 했던 하천을 이제는 당당하게 열어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경제도 발전시켰고 환경도 되살렸으며 문화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이뤄낸 나라가 어디 있나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계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는 서울 곳곳에,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요. 한강을 보세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은 여름만 되면 범람하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강공원은 세계적인 수변공원이 됐어요. 외국인들이 한강 야경을 보러 오고 한강에서 치킨 먹는 문화를 체험하러 옵니다. 서울 숲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비교되는 도심 속 거대한 녹지 공간이 됐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랜드마크로 건축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 건축학도들이 DDP를 보러 한국에 와요. 인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와, 한국 공항 정말 깨끗하고 편리하다래요.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시 운행률이 높고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정시율이 99.9%예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세계가 인정합니다. 코로나19 때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했잖아요.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교육 수준도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고 국민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최상위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5G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K-팝은 말할 것도 없죠. BTS, 블랙핑크, 뉴진스, 세븐틴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는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세계를 열광시켰어요. K-뷰티, K-푸드도 세계적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인기고 한식당은 뉴욕, 파리, 런던 어디에나 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를 모르는 외국인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 뭘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이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청계천이 관광명소가 된 건 그런 맥락 속에 있어요. 외국인들이 서울을 동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K-팝 스타들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며 기술과 인간미가 함께 있는 도시. 24시간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하면서도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전 세계 어느 도시가 서울만큼 매력적입니까? 서울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재미있고 아름답습니다. 외국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2023년에는 연간 1,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1,75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 2025년에는 2천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뭘 하냐? 청계천 가고, 경복궁 가고, 명동 가고, 강남 가고, 한강 가고, 남산 가고, 북촌 한옥마을 가고, 광장시장에서 먹방하고, K-팝 콘서트 보고, 한국 화장품을 사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Korea is amazing. You must visit Korea 이러면서 한국을 자랑해요. 한국이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 된 겁니다. 관광 수입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쓰고 가는 돈이 연간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K도시 재생, K환경 정책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처럼 말이죠. 싱가포르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참고하고 있고, 두바이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해요. 중국 상하이는 청계천 같은 도시마천 복원을 추진하면서 한국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일본 도쿄는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선진국들, 우리보다 땅도 넓고 돈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배우러 온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7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 나라들한테 배우고 원조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제 아들은 IT 회사에 다니는데 외국 출장을 자주 가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갑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고 관심을 보인대요. 예전에는 Korea, North or South? 라고 물어봤다는데 이제는 Korea, BTS, K-드라마, Seoul 이렇게 반응한대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은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자랑스러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청계천 이야기도 하고 한강 이야기도 하고 서울이 얼마나 멋진 도시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자식 세대가, 손주 세대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계천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맞아,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이게 우리가 만든 나라야. 잘 보고 가. 그리고 너희 나라 사람들한테 자랑해. 청계천이 관광명소가 된 건 단순히 물이 흐르고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온 사람들의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 외국인들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이 나라 사람들은 특별하다.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청계천은 그런 대한민국의 상징이 된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했나요? 도심 한복판에 5.8km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완전히 되살린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것도 교통대란 없이 경제 발전도 계속하면서 해낸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청계천을 21세기 도시 재생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MIT, 하버드, 옥스퍼드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수업 시간에 청계천을 가르쳐요. 청계천이 대학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우리가 만든 청계천이 세계 명문대 교과서에 실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환경적 효과도 엄청납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 주변 지역 기온이 평균 3.6도 떨어졌어요. 도심 열섬 효과가 완화된 거죠. 생물 다양성도 회복됐습니다. 복원 전에는 물고기 종류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25종이 넘는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조류도 36종이 관찰됩니다. 버드나무, 왕버들, 갯버들 같은 수목도 자라고 있고요. 도심 한복판의 생태계가 복원된 겁니다. 대기질도 좋아졌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청계천 하나로 이뤄진 거예요.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린 겁니다. 보통은 경제 발전을 하면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살렸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까? 청계천 주변 경제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복원 이후 주변 상권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부동산 가치가 30% 이상 상승했고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음식점, 카페, 상점들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에 일자리도 많이 생겼어요. 연간 경제 효과가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환경 복원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한 거죠. 세계 경제학자들이 청계천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었나? 그 해답이 청계천에 있기 때문이에요. 청계천 복원 20주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벌써 20년이 지났다니. 그 20년 동안 청계천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고 대한민국의 자랑이 됐으며 세계적인 도시 재생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청계천은 계속 흐를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고 더 많은 나라들이 배우러 올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청계천을 걸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걸 만들었대.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그분들 덕분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 더 아름다운 환경,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해낸 일들을 돌아보세요. 정말 많은 걸 이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배고픔을 이겨냈으며, 산업화를 이뤘고,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극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환경까지 되살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이만큼 발전했나요? 어느 나라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나요? 어느 나라가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렸나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청계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더럽고 가리고 싶던 곳을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만들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자랑스러워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 우리가 견뎌낸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청계천을 보세요. 한강을 보세요. 인천공항을 보세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세요. 이 모든 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이 나라가 우리가 만든 나라예요. BTS가 빌보드 1위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받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김연아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다 우리가 만든 토양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나라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가 배우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청계천이 흐르는 한강이 흐르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이룬 기적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가 그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가슴 펴고 당당하게 말합시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민족이다.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이다. 청계천 물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물결 하나하나에 우리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자부심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에 가시면 물 한번 만져보세요. 그 차갑고 맑은 물을 손으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 물이 흐를 수 있게 만든 건 우리야.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 건 우리 대한민국이야. 그 순간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가슴 벅찬 자부심을, 눈시울 뜨거워지는 감동을,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영광을.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